네, 여러분들 2배이 활짝 열렸습니다. 역시 전 2배 이자를 지키고 있는 MTN의 2반장이 주십니다. 연예 2반장 주십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여러분들 또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수익률을 갖고 강 대표가 상승 통행으로 나올지 요번 주도 또 새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이잖아요, 이번 달. 근데 벌써 이번 달도 수익률이 꽤 나왔어요, 벌써. 대충 알아보니까. 야. 하여튼 여러분들 보세요. 저희 프로그램 보더라도 제가 뭐 직접 이렇게 어떤 종목 우리는 상담하는 프로니까 못하는데 또 그런 거 보면서 또 여러분들한테 도움 드리잖아요, 우리 프로그램이. 그죠? 네, 여러분들 항상 저희 프로그램 열심히 보면서 공부도 하시고 투자에 대해서 그런 힌트도 얻으시고 아유 너무 좋다. 그래요.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1023,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023-3366-8288, 무료 문자 열려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1부에 상담을 조금밖에 제 성보다 많이 못 해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부는 더 많이 해드려야지. 빨리 2부 시작할게요. 저는 잠시 후에 2부 첫 번째 전화연결 시작하겠습니다. 네, 2부 첫 번째 전화 연결 빨리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예, 어디서 누구세요? 여기 고양시의 정영숙이라고 합니다. 어디요? 고양시요. 아, 고양시 정영숙님. 네, 반장님하고 지금 두 번째 통화하네요. 아, 그러셨어요? 언제 했어요? 몇 달 된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그때 뭐 했어요? 아유, 까먹어서 모르겠어요. 아이, 자기 걸 까먹어? 나야 기억 못한다지만 어떻게 자기 걸 까먹어? 그러게요. 참나. 아이고. 그 고양... 반장님, 예. 반장님. 예. 전화를 계속 많이 주시라고 하는데 뭐요? 어떤 전화를 많이 하라고 하시는데 예. 어떤 때는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전화 그냥 손가락이 아프도록 누르더니 통화가 안 돼요. 그래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네, 아니 반장님 너무 인기가 좋아서 그래요. 아니에요. 너무 많이 하니까 그런가 봐요. 아니에요. 딴 데 거신 거예요. 아니. 딴 데 거신 거야, 그거. 그 고양시하고 여의도까지 거리가 좀 있어서 그게 오다가 전화가 이렇게 번호가 이렇게 새인 거야. 아. 그래, 우리 영숙님 연세 어떻게 되세요? 네, 6학년 7반이에요. 아이고, 6학년 7반. 나이도 많이 먹었죠. 아니에요. 6학년 7반이면 뭐 이제 지공의 나이에 들어가신 지가 얼마 안 됐네. 네. 그래요. 우리 영숙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현지화를 그때 상담을 했네요, 정말. 아, 옛날에? 예, 이거 오래 갖고 있었어요. 진짜 작년에 산 거예요. 그렇구나. 아직도 갖고 있구나. 네, 그래요. 18만 6천 원이 10%인데요. 아, 그래요. 또요? 또 LG 생명과학이 네. 매수가? 55,500원에 15%요. 예. 이렇게 두 개 갖고 있어요. 아, 두 개예요? 현금이 되게 많네? 현금이 왜 이렇게 많을까? 아니, 제가 그냥 조금 남기면 팔기도 하고, 여기서 저희 시작이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래요. 그래서 저 제일모직 또 어저께 그냥 팔아버렸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래요. 현대위양 그때 상담을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LG 생과일 주스가 뭐가 궁금하세요? LG 생명과학이 제가 불안한 거예요. 너무 비싸게 산 거 아닌가. 아, 그래요? 너무 비싸게 산 거 아닌가? 네네. 주가가 55,500원. 근데 LG 생명과학은 이름이 참 이뻐서 올라오는 것 같아. 그죠? 네. 저는 우리 항상 일명 LG 생과일 주스. 생과잖아. 일명 생과일 주스. 그래요. LG 생명과학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건 꼭 뭐 LG 생명과학 자체만의 어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저는 올해
그 작년에서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있었어요. 제약주와 바이오 쪽이 올해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게 봅니다. 라고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네네, 기억하죠. 예. 그래요. 근데 진짜 제약주하고 바이오 주식이 올해 대박이죠? 네, 정말. 예.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게임주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예, 저 개인적으로 게임주 이제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생명, 이 바이오와 제약주가 저는 올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무식한 놈도 가끔 맞춰요. 아니에요. 근데- 그 단장님 이 팬이 많은 거예요. 에휴, 아니에요. 아까 화장품 그 얘기 참 잘해주셨어요. 화장품이요? 예. 아유, 그렇게 얘기 준 방송이 없어요. 그래요? 아유, 내가 알겠습니다. 속이다 심냈어요. 아이고, 아까. 알겠어요. 나 얘기 좀 합시다. 얘기 좀. 그래요. 그래요. LG 생명과학 지금 이거는 네. 제약주 전반적인 흐름 때문인 거가 또 커요. 그리고 LG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참 네.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 LG 생명과학이 워낙 주가가 못 갈 때는 LG 생명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도 일부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장점일 때 그걸 더 올라갈 수 있는 게 있고 약점이 풀리면 이제 그게 주가가 반등을 합니다. 그런데 네. LG생명과학을 작년에 그렇게 사람들이 안 좋게 얘기할 때 제일 안 좋게 얘기할 때 이 특히나 작년 재작년 보면 여기 주봉이에요. 작년 재작년에 보면 LG생명과학이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주가가 이렇게 계속 떨어진대요. 그래서 네. 작년하고 재작년에 LG생명과학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시장에서? 주식은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를 일깨워드리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작년, 재작년에 주가가 안 좋을 때는 LG생명과학에 대해서요. 뭐라고 구박했냐면요. 너무 수출 비중이 높다. 다른 제약사들에 비해서. 그리고 R&D 비용이 너무 높다. 그래서 이 회사가 매력이 없다. 네. 이렇게 말했었어요. 네.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올해 들어와서 제약주가 올라오니까 R&D 비용이 많아서 오히려 다른 데보다 신약 개발에 장점이 있다라고 말을 바꾸네. 네. 이게 주식시장이에요. 네. 여러분들 똑똑히 정신 차리십시오. 작년, 재작년에 대해서 이 회사 R&D 비용이 높고 수출 비중이 높아서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주가가 올라오니까 이젠 R&D 비용 때문에 신약 개발 효과가 좋고 이제 그런 효과를 봅니다라고 말을 바꿔요. 네. 이게 주식시장이에요. 옛날에 서울에 올라오면 뭐 눈 감고 코 베어 간다 그랬죠? 더해요 주식시장은.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작년 재작년에는 그것 때문에 안 좋다며 올해는 그것 때문에 좋대. 이게 난 그래서 요즘 코미디를 잘 안 봐요. 주식시장만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럼 코미디보다 더 웃겨요. 얼마나 웃긴데. 아유. 여러분들 이 LG생명과학 자체가 지금 그 이야기하는 R&D니 이런 거는 계속 돼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뭐 LG생명과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무슨 재미글로 뭐 이야기하고 다가 백신 이야기하고 그거 뭐 작년에는 얘기 없었나요? 계속 있었어요. 계속 있었어요. 새로울 거 없어요. 그리고 얘네 뭐 미용 필러 있잖아요. 미용 필러 하는 뭐 그런 부분 작년에도 있었어요. 계속 있었어요. 주가 이때도 있었어요. 이때도. 지금 나온 얘기 아니에요. 이때도 있었어. 근데 문제는 뭐냐? 제약주가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제약주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제약주가 저는 올해 제약주와 바이오주들이 좋을 것 같고 게임주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듯이 왜냐면 그 시장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보면 경제의 더 큰 흐름이. 근데 지금 경제의 이 큰 흐름이 제약과 이쪽 바이오들에 대해서 원하는 흐름이에요. 왜냐?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 안 오른 것들 중에서 이제 뭐 고령화니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뭐예요? 2012년도 그때 고령화 때문에 했다가 2년 쉬고 그러면 고령화가 바뀌나 고령화 더 빨라지는데 그럼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소지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큰 흐름들을 읽어내셔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오른 다음에 주가 이렇게 말 바꾸는 건 얼마든지 바꿔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반영 잘났습니다가 아니라 오르고 나면 오르고 난 다음에 그럴싸하게 이유 붙이는 건 얼마든지 붙여요. 단점을 장점으로 붙인다니까? 장점을 단점으로 붙여요. 주가 빠지면 이제 또 보세요.
얼마든지 말은 만들어내요, 시장에서.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주식하시려면 큰일 납니다. 더 먼저 그거보다 더 큰 흐름을 읽어내셔야 돼요, 자꾸.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주식에 대해서 공부하세요. 제가 잔소리 하는 게 그거고. LG생명과학에 지금 틀려진 거 없어요. 그대로 가요. 뭐 갑자기 달라질 게 있냐? 뭐가 있겠어요? 무슨 뭐 신약 개발 뭐 엄청나게 또 나오겠어요? 지금 올해 안에 뭐 몇 개가? 빠바바? 그러진 않을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이대로 작년, 재작년 그 상황 그대로 가고 있어요. 미용불란이 이런 거. 이 소리는 다시 말해서 특별한 게 없지만 제약주나 바이오주가 올해 뭐 이제 하반기에 꼬꾸라진다. 이러면 이 회사 같이 꼬꾸라질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제약이나 바이오가 올 뭐 하반기에 특별히 뭐 엄청나게 꼬꾸라질 일이 없다. 그럼 얘도 올라간 거에 대한 조정이야 있겠죠. 조정 흐름이야 나오겠죠. 그러고 나서 지 자리를 잡으면서 다시 천천히 움직이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거를 지금 무슨 뭐 재미글론이 다가 백신이 이걸로 인해서 해석을 하시려 그러면요. 오히려 제약주는 나 그런 건 다치십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거의 다 방송에서 그런 쪽에 맞추는데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작년부터 계속 있었던 이야기예요. 새로운 게 아니란 말이야. 올라가니까 이제 갖다 붙이는 것 뿐이야, 지금 다들. 왜? 설명을 못 하겠으니까. 올라간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거든. 할 게 없거든. 그러니까 작년부터 나온 얘기 다시 갖다 붙인 거예요. 왜? 올라갈 때 좋게 얘기해서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빨간 립스틱을 했네? 빨간 루즈를 발랐네? 그런데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야 무슨 빨간 립스틱이야? 너 쥐잡아 먹었냐? 아이고 얼굴도 그렇고 이러고 만약에 핀잔을 줬어. 그런데 갑자기 이 여자가 로또가 됐네? 그런데 빨간 립스틱을 계속 바르고 나왔네? 그러면은 뭐라고 이야기가 바뀔 것 같아요? 쥐잡아 먹었냐가 아니라 어휴 굉장히 정열적이세요. 어휴 너무 이뻐 보이신다. 말을 갖다 붙여야 되거든. 좋게 이해가 되세요? 네. 웃기죠? 똑같아요 이거. 지금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달라진 건 없어요. 똑같이 루즈 바른 거예요. 그냥 빨간 루즈 발랐어요. 작년에도 발랐고요. 올해도 발랐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그냥 근데 올해는 로또가 됐네. 그래서 루즈 바른 걸 이쁘게 표현을 해줘야 돼. 빨간 루즈를. 이해가 되셨죠? 지금 제약주들을 여러분들 그렇게 지금 자꾸 하나하나 개별로 보면은 막 그런데 그거 작년부터 다 나왔던 이야기들이에요. 올라가니까 갖다 붙이는 것 뿐이에요. 더 큰 흐름은 제약주에 있어서 이 흐름 업황 자체가 내년이나 올 하반기나 아니면 갑자기 빠지겠냐.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고령화에 대한 이야기 지금 요번에 의미 있는 기사가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나왔대요. 중국이 이제 고령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중국도. 알고 계세요? 몰랐어요. 예, 중국에도 고령화 이야기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슬슬.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행간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꾸 그런 것들을 하셔서 그걸로 인해서 파생해서 그럼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자꾸 더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업황에 대해서. 그러면 흥미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LG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홀딩하고 55,500원이지만 아직은 홀딩하고 조금 더 지켜보시라. 근데 조정은 있을 수 있다. 얼마든지. 조정은 있더라도 조정 이후에 다시 좀 더 상승은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보셔도 된다. 근데 이제 단계 오른 것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조정 기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건 항상 유념하시고요. 아시겠죠? 네네. 그래요. 그래서 좀 더 지켜가시는 뭐 비중이 너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냥 홀딩하라 한 거예요. 그리고 현대위아는요. 아까 자동차 주식 타이어 이야기할 때 수정 얘기했는데 이거 자체적으로는 지금 아주 뭐 매력적으로 올라오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10%밖에 안 되고 근데 굳이 이 가격에서 이제 앞으로 큰일 난 거 아니야 하고 정리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보유하고요. 대신 이거는 한 17만 원에서 18만 원 사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건 그냥 현금 하세요. 근데 반장님 조금 더 사도 될까요? 하지 마세요. 사지 마요? 네. 그것만 갖고 계세요. 아시겠죠? 네. 17만 원, 18만 원에서. 예, 거기서 그냥 현금 해버리세요. 좀 기다리시다가. 네.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별 말씀입니다. 두 종목 상담해드렸고요. 주식은 고맙습니다, 자꾸 반장님. 재밌게 하세요. 수고하셨어요. 재밌게. 그래요. 네. 예, 다음에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위원장이 진행하는 주식 프로그램 위원장의 주식 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의정부에 갑니다. 의정부 신한대학교. 신한대학교에서 오후 2시부터 가는데요. 배델간 1층 세미나실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는 25일이죠. 25일 날 오후 2시부터 역삼동, 강남 역삼동 국기원 바로 옆에 있는 SC 컨벤션 센터 12층 아나이스홀에서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특히나 오늘 미국 시장이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오늘 미국 시장이 폭락을 했습니다. 뭐 다우가 200 거의 280포인트 빠졌죠. 나스닥도 많이 빠지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월요일 날 뭐 시장이 어떤 식으로 지금 반응할지도 잘 봐야 되고 오른 거에 대해서 분명히 경계해야 되는 지금 타이밍도 맞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그냥 막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그럴 땐 아닌 것 같아요. 무조건 냉정하게. 뭐 월요일 시장이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니까 항상 어느 정도 그런 거에 분위기에 취해서는 하지 말자고요. 자기 생각대로 생각대로 해야 되니까 뭐 오늘 그런 부분도 혹시라도 제가 이야기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요. 전화 주고 계시죠? 02786-1021, 1023, 02786-1021, 1023 두 대의 전화가 열렸으니까 전화 주세요. 다음 전화 빨리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디서 누구세요? 경남 거제에 사는 장호성이라고 합니다. 장호성님 반갑습니다. 호성님 연세가 50대 중반요. 주식 경력은요? 한 10년 정도 됐어요. 아유, 10년이면 뭐 이 꼴 저 꼴 많이 보셨겠다. 예. 그래요. 지금 요즘 꼴은 어떤 꼴 같으세요? 요즘은 바이오하고 화장품하고 이쪽으로 뜨고 있어가지고요. 다른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조명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시장이 개인적인 생각으로 시장이 계속 갈까요? 조정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전 잘 모르겠지만은 일부 좀 조정이 있더라도 당분간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정이 있더라도 가겠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근데 궁금하다 갑자기. 조정이 있더라도 가겠다 그랬는데 가겠다의 논리가 있으세요? 지금 보면은 통화 푸는 거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다 풀고 양쪽 통화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금융 장세가 어느 정도는 좀 이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논리가 있으셔야 돼요. 항상 그렇게.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한국카본하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갖고 있습니다. 한국카본 매수가 얼마요? 한국카본이 7,200원에 30%. 예. 삼성 엔지니어링이 43,000원에 10%. 예. 이렇게 두 개인가요? 예. 예, 좋습니다. 카본이 너무 많으네? 예, 한국카본이 작년에 우리 조선업계 보면 LNG가 많이 수주됐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가지고 5,000원대부터 보고 있었는데 기관 수급이 들어오면서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미리 산다는 개념에 좀 들어갔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거 아주 장기로 가져가실 거예요? 예, 저는 보통 보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가져갑니다. 아, 그래요? 3개월에서 6개월.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제가 우리 호성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전제라면 예. 전 안 샀을 것 같아요. 예. 안 샀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이 회사가 결국 LNG 어차피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LNG 본행제라 그러죠. 예. 이 회사는 거의 LNG 본행지로 매출 올리는 회사예요. 상당수를. 예. LNG 본행제라는 건 결국 LNG 선을 계속 저온으로 극저온으로 해서 옮겨야 되니까 배가 그죠? 예. 그런 거잖아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LNG를 결국 옮기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건 유가잖아요. 아닌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근데 유가가 올해 안에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반등할까요? 유가는
반등을 뭐 하진 않겠지만은 지금 LNG가 미국 세일가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좀 확대되고 있는 측면이잖아요. 근데 쉽게 생각해서 근데 셰일가스 이야기 요즘 들어와서 되게 조용하지 않아요? 몇 개월째? 네, 그렇죠. 저 유가가 하락됐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죠. 근데 어떻게 확대를 계속 시키죠, 올해?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겉거지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셰일가스가 확대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지금 제가 여기서 유가 지금 얘기하니까 유가를 보여드릴게요. 이 유가 흐름을 보시면 이게 유가 주봉을 보시겠는데요. 이게 유가입니다. 이게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인데요. 이 유가 보시면 알겠지만 주봉상 한번 보세요. 유가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 100불의 고유가에서 몇 년 동안을 버티고 있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이 고유가에서 몇 년 동안. 그러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셰일가스가 되게 매력적이었습니다. 셰일가스는 사람들마다 말은 좀씩 틀려요. 어떻게 이거를 빼느냐에 따랐는데 배럴당 보통 지금 제일 많은 이야기는 배럴당 60에서 70달러부터 경쟁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거든요. 70달러? 그러니까 60에서 70달러부터 경쟁력이 생기는데 평균 100달러니 셰일가스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겠어요, 당연히. 그래서 2011년도, 12년도, 13년도에는 셰일가스라는 이야기가 너무 잘 먹힐 수밖에 없었어요. 확장할 수밖에. 왜? 60달러, 70달러 정도부터는 경쟁력이 제대로 발휘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100달러대 계속 있었는데. 그러니까 됐었어요. 근데 요즘 들어와서 셰일가스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건 당연하죠. 왜? 셰일가스의 경쟁력 있는 가격이 이젠 아니거든. 지금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요즘 셰일가스 이야기가 나올 필요가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생수 장사가 단수가 됐어. 그래서 한 병당 한 병당 이거 요만하고 5,000원이야. 아니 5,000원, 10,000원이야. 이래도 막 사람들 사 먹어요. 왜? 단수가 돼서 물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갑자기 단수가 풀렸네. 5,000원! 이러면 어떤 사람이 사 먹어요? 너나 먹어. 그냥 나 보리차 물 끓여서 먹을래. 안 팔리겠죠? 이해가 되세요? 네. 지금 셰일가스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셰일가스를 쓸 이유가 없거든요. 확대를 해도 누가 사갈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3개월에서 6개월을 보셨다면 저는 안 샀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그럼 3개월이나 6개월 내에 이 주봉이 쭉쭉쭉 하고 올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유가가 결국은 이게 LNG 이게 유가의 싸움이거든요. 유가가 되냐 안 되냐 싸움이거든. 근데 저는 뭐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이반장 말 안 바꾸는 거 유명하잖아요. 저는 올해는 유가 안 올라갈 거라고 봐요. 올라갈 이유가 없거든요. 유가가 올해 유가가 올라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전 그래서 조선주를 올해 별 볼 일 없고 그거 관련된 회사들도 뭐 요즘 요번에 한진중공업이 조금 반짝 반등했지만 저는 뭐 전혀 관심 없습니다 하는 이유가 유가가 특별히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유가가 뭐 올라가야지 무슨 해양 플랜트도 하고 뭣도 하고 할 텐데 유가가 올해 그렇게 올라 안 갈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그러면 LNG는 이런 것도 별로 볼 부분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3개월에서 6개월이면 올해거든요. 올해 안에. 근데 올해 안에 글쎄요. 그러니까 뭐 좀 어느 정도 반등 같은 걸 이용해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시장의 흐름 때문에 좀 같이 일부 올라가면서 해서 수익은 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길게 어떤 업황을 보고 가져가는 거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반대할게요. 왜냐면 그 퀘스천이 저는 안 풀려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주가가 좀 뭐 수급적인 요인이 있어서 올라갈지라도 저는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한국카본 매수해서 가져가는 거는 전 좀 반대를 하고 싶어요. 물론 얘네가 신사업 쪽에 손댔잖아요. 예.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아직 매출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 조금 더 커져야지 제대로 커져야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요번 달에 이제 자사주가 다 끝나는 거 아세요? 또 모르고 있는데. 아, 그래요. 이 회사가 그 주가가 또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가요. 올 1월 달부터죠. 1월 말부터 딱 그 타임이나 해필이면 여기 1월 말 여기 보이세요? 여기? 예. 여기서 자사주 공시를 했어요. 100 몇십만 주. 석 달 동안.
딱 요 타이밍이네. 그래서 자사주 공시 했거든요. 매입 공시. 근데 그게 다음 주인가로 끝나요. 한국카본이. 제가 알기로. 그 부분에 의한 상승도 있었거든요. 꽤. 그래서 저는 이 상승을 죄송한데 고지고대로 믿지 않아요. 한국카본에. 그래서 저는 한국카본은 그냥 매도하고 나와주셨으면 좋겠다. 30%씩이나 들고 있을 종목은 제 눈에는 죄송한데 전혀 아니다. 3개월, 6개월 보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판단은 이제 우리 호성님이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 이야기를 참고로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43,010%인데요. 삼성 엔지니어링 뭐 계속 좀씩 올라오는데 이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걸릴 거예요. 제가 얘기 드렸듯이. 근데 이 회사 죽지는 않죠. 보세요. 다시 그 부인 공시해도 다시 또 올라오잖아요. 점점 업황 타고 올라올 거예요. 좀씩. 근데 문제는 다른 건설주나 이런 것보다 빠르지 않을 거다 분명히.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건설주로 타셔도 되고 아니면 난 그냥 계속 삼성 엔지니어링 가져가겠다 그러면 비중 10%밖에 안 되니까 계속 좀 가져가셔도 나쁘진 않을 거는 같아요. 그리고 하여튼 이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는 손을 좀 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참고 되셨나요? 예,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오늘 주말 동안에 자료를 다시 한번 보면서 나름대로 또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래도 나는 가져가야 된다. 그럼 가져가는 거고. 아니다. 조금 이 반장 말을 잘 참고할 부분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요.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 반장이 진행하는 주식프로그램 이 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전화 연결 빨리 해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누구세요? 예, 분당의 한성윤이 됩니다요. 분당의 한성윤님. 예, 예. 좋아요. 우리 성윤님 어떤 주식 갖고 계시나요? 에코프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수가고 한 비중이요. 25% 정도 되고 한 9,100원, 200원 그렇게 되는데요. 한 종목으로 들어오셨어요? 네네. 그래요. 에코프로 매수하신 지 언제세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조금씩 이렇게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좀씩 여러 번 하셨구나. 네네. 그래요. 25%. 이거 에코프로 어떤 부분이 좀 이렇게 확 가슴에 와닿으셨어요? 친환경하고도 관계된다 그러고, 앞으로 성장성이 이제 2차 전지 해가지고서 이제 그 자동차 관계 이렇게 해서 좀 조금 오래 가지고 있어도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에코프로 하면은 워낙 저걸로 제일 유명하죠, 이 회사는. 2차 전지 관련. 네네. 네. 양극화 물질 생산하는 네. 업체죠. 예, 그래서 네. 요번에도 보면은 저번 달인가요? 저번 달인가? 요번 달인가? 잘 지금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하여튼 일본 업체에 무슨 공급 계약 나왔죠? 네. 맞죠? 예, 그래, 맞아요. 공급 계약 나왔어요. 테슬라하고도 관계되고 SDI하고도 관계되고. 맞아요. 이 회사 생각보다 되게 이 회사가 넣는 양극화 물질 쪽이 좀 빵빵해요. 네. 진짜 좀 빵빵해요. 네. 빵빵한데, 근데 그 2차 전지 소재가 몇 개가 있어요. 양극화, 음극화 물질 그리고 분리막 이런 쪽 있잖아요. 네. 근데 그나마 우리나라 업체들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데가 양극활이에요. 네. 양극활 쪽. 예, 분리막이나 이런 쪽은 특히나 더 좀 약한 쪽이라서 양극활 쪽에 좀 들어가 있고 한데 근데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 2차 전지에서 결국은 자동차
관련 쪽으로 이제 전기차 관련 쪽으로 해서 그쪽이 지금 또 시장이 주춤하다가 올해부터 열리고 있죠. 네. 그래서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매력은 있다라고 봐요. 아이, 매력은 감사합니다요. 아유, 저한테 뭘 감사해요. 제가 뭐 아이고, 아니, 말씀해 주신 것 자체도 기쁨이니까요. 아, 그래요. 예, 아니, 근데 결과에 대한 거는 나중이지만은 말씀 자체가 너무 그래요. 고맙죠. 근데 이제 일단 왜냐하면은 전기 자동차 시장이 워낙 2, 3년 전에 막 엄청나게 클 것 같았다가 주춤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가 지금 작년 뭐 하반기나 올 들어서면서 지금 다시 전기차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예. 근데 거기에 양칼 물질, 특히나 요번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본 배터리 업체한테 이거 이 계약을 맺었다는 거는 이 에코프로가 어찌 됐건 간에 실력이 있다는 소리예요. 네. 특히나 일본 2차 전지 이 배터리 업체들은 일본이 워낙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섰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세요. 이쪽 관련해서는. 네. 그래서 잘 보시면은 자동차 같은 거 우리나라 자동차 일본에 수출되든가요, 잘? 요즘 좀 어렵죠. 요즘이 아니라 일본에 거의 수출이 안 돼요. 우리나라. 그렇죠. 일부러 뭐 거진 뭐 없죠. 일본 애들이 그런 거에 대한 자존심이 되게 셉니다. 네. 그리고 잘 보세요. 우리나라 반도체가 주시장이 미국 뭐 이런 쪽이지 일본이든가요? 아니죠. 네. LCD도 일본 쪽으로 주시장이든가요? 막 시장 거기 일본 쪽에 막 계약 이야기 나와요? 안 나오죠. 네. 왜냐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얘네들이 자기네가 어떤 한국보다 뭐 기술적인 자존심? 자기네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제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그 좀 막말로 까인 부분도 있는데 그럼 인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인정을 안 해요. 잘 보면. 잘 보세요. 네. 자동차? 안 들어가요. 물론 우리보다 뭐 좋은 자동차도 있겠지만 안 좋은 자동차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리고 반도체 쪽. 우리나라 뭐 메모리 쪽에 있어서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의 그런 것들. 막 그렇게 일본으로 막 된다는 뭐 이야기 기사 많이 보셨어요? 저 거의 못 봤어요. 네. LCD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LCD가 지금 전 세계 최대 LCD 강국이 됐는데 우리나라 LCD가 막 일본으로 막 들어가요? 아니에요. 자기네 재팬 디스플레이 그거 쓰잖아요. 얘네. 무슨 소리냐? 그런데 2차 전지 쪽에 있어서 에코프로가 양칼 물질 쪽에 일본의 배터리 업체 쪽을 치고 들어갔다는 건 저번 달에 이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에코프로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매력이 있어요, 있긴.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물론 저것도 있죠, 이 회사. 뭐 케미컬 필터 쪽 해가지고 이 탄소 배출권에서 이 배기가스 저감 쪽도 있잖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그쪽도 지금 이제 점점 더 키워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게 이 회사가 저는 앞으로 좀 이 변화를 좀 보고 싶은 회사예요. 왜 그러냐? 보통 어느 하나가 되면 어느 하나에 훅 빠지게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돌아가는 걸 보면 냉정하게 돌아가는 걸 보면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요. 이 온실 저감, 이 탄소 배출권 때문에 온실 저감하고 지금 제가 말했던 그 2차 전지 양극화라고 이거에 대한 비율을 지금 거의 비슷하게 맞춰 나가려고 그래요, 회사가. 네. 뭔지 아시겠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른 이종 산업이에요. 이종 산업. 전혀 다른 쪽이에요. 연관성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양쪽을 갖고 있다는 거는 물론 시너지는 약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보통 이런 쪽들이 보면 2차 전지나 이런 데들 보면은 그거 하나에만 올인하고 있어서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보통 회사들. 그런데 재료되거나 이런 회사들 어때요? 그 업황이 안 좋으면 확 꼬꾸라지죠.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주식시장에서. 네. 예를 들어서 반도체 쪽에 올인하고 있어. 근데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져. 그럼 그 회사 어떻게 돼요? 납품하는 회사. 망하는 거죠. 확 꼬꾸라지잖아요. 그런 거 네. 많이 보시잖아요. LCD에 막 그래. LCD 올 때는 그 회사 올라가다가 어때요? LCD 업황 안 좋으면 확 꼬꾸라지잖아. 네. 그런데 에코프로는 지금 2차 전지 쪽에 그런 경쟁력을 갖고 있고 하면서 전혀 다른 이종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온실 저감 쪽에 있어서 그 포인트를 생색내기가 아니라 거의 비슷하게 매출을 맞춰가고 있어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그 부분이 저는 에코프로를 매력적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이게 에코프로의 주봉인데 주봉상으로는 에코프로 그래요. 지금 한 2, 3년 동안 지금 사실상 그냥 이거 박스권에서 조정받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지금 주가 화려하지 않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런데 분명한 건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매력은 보이더라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네. 단기적으로는 지금 안 좋은 게 있어요. 뭐냐? 에코프로가 저게 많죠? CB하고 BW 같은 거 많은 거 아세요? 모릅니다. 아, 모르세요? 특히나 에코프로의 CB가 지금 한 4, 50억? 40억 규모인가? 50억 규모인가? 뭐 그런데 그게 요번에 뭐 기사 나왔었을 거예요. 아마 보면. 이게 4월 달부터 4월 말부터가 풀리죠. 네. 근데 청구 가격이 얼마냐면 8,000원 초반대죠. 지금 에코프로가 9,140원이에요. 이거 얼마든지 전환할 수 있어요. 10일에서. 네. 그러면 물량 부담이 확 늘어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리고 이 회사 BW 있고 상한 우선주도 갖고 있고 다시 말해서 물량 부담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 회사 주가가 못 올라가면은 그것 때문에 못 올라가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제 안 나온다라는 게 해소가 되고 이러면은 이 회사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주가가 다시 그 이후에 상승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전략을 가져가실지 좀 그림이 그려지세요? 네. 단기적으로는 지금 매수가가 9,200원인데 현재가 9,140원이면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하죠. 이 가격 근처에서 일단은 현금화 하세요. 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이제 뭐 전환사채니 뭐 이런 거 풀리잖아. 행사가 8,300원이고 막 그래서 이런 거 뭐 지금 BW도 있고 CB도. 그러니까 그런 게 전반적으로 좀 마무리되는 모습이 보이고 나면 차라리 그때 다시 들어가세요. 네. 지금 들어가서 보초 쓰지 마시고. 이해가 되세요? 네. 예, 네. 그 물량 부담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만 하시면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욕심내지 마시고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도 일단은 물량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나는 지켜보고 나중에 접근하겠다. 아시겠죠? 네. 네. 그래요. 한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해서 감사해요. 아이고 그냥 항상 그 어려운 말씀 아주 너무 그냥 알기 쉽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별 말씀이요. 하여튼 네, 이게 잘 참고되셔서 항상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예, 공부하셔서 훌륭한 투자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전화해서 감사합니다. 아유 밥 시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만장이 진행하는 주식 프로 이만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의정부에 있는 신한대학교 베델관 1층 세미나실에서 오후 2시부터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25일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에는 서울 강남 역삼역 국기원 옆에 있죠. SC 컨벤션 센터 12층 아나이스홀에서 역시 오후 2시부터 찾아뵙는데요. 지금 시장 여러분들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이 그리스발 악재 막 이런 게 겹쳐가지고요. 다우가 270 정도 빠졌나? 급락을 했습니다. 나스닥도 그렇고. 지금 올라 있는 상태에서 미국 시장의 급락은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뭐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지, 뭐 강하게 버틸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이걸 빌미로 좀 조정이 나올지 그건 뭐 몰라요. 어떻게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막 지금 뭐 3천을 대비한다 뭐 이래가지고 무슨 뭐 특집 프로들 막 증권 방송도 하고 막 이러더만. 그런 거에 의해 막 이렇게 분위기에 취하지 마세요. 누구 분위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전략대로 가져가셔야지. 뭐 옆에 사람들이 뭐 올라가면 무슨 뭐 여기가 다단계입니까? 저 사람 다이아몬드 회원이면 박수 치면서. 그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우리 전략대로, 자기 전략대로 가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오늘도 뭐 그런 이야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거니까요. 다음 주도 그렇고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스피드 상담 들어가겠습니다. 슈프리마입니다. 슈프리마 매수가가 현재
30%의 매수가가 26,000원이죠. 26,000원. 지금 딱 요 구간인데요. 슈퍼리마 같은 경우에 좀 한번 지켜보세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그 수주 이야기도 올해 계속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제가 손절 가격만 드릴게요. 손절 가격은 이게 24,000원, 24,000원 정도를 손절 가격으로 잡으시고요. 종가가 24,000원 기준으로 종가 깨지면은 이건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다음 종목. 네, 휴메딕스입니다. 휴메딕스 같은 경우에 신규 상장 패턴에서 지금 현재 좋은 패턴이죠. 신규 상장에서 올라가고 있다가 그 다음 이게 신규 상장 가격에서 어느 정도 고점에서 조정을 받고 있다가 지금 막 다시 뚫으려는 그런 타이밍인데요. 아직은 이게 뚫었는지 안 뚫었는지 모르죠. 우리 아무도 몰라요. 이게 진짜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이 가격대를. 이 선을 뚫고 올라가서 어느 정도 뽑아주면 이거 휴메딕스는 다시 또 새로운 상승 구간으로 들어가는 게 맞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 구간에서 맞고 떨어진다. 그럼 이제 걔는 일단은 그 가격에서는 팔아주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다음 종목. 야, 오랜만에 나온다. 톱텍. 야, 톱텍. 요 근래 많이 올라오긴 많이 올랐어요. 톱텍 같은 경우에 19,800원, 12,000원, 2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일단 톱텍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세요. 근데 이게 저항들이 좀 많아가지고 지금 바닥부터 반등하는 모습은 나쁘지 않아요. 바닥부터 반등하는 모습은 나쁘지 않은데 일단은 저항은 좀 센 구간에 들어온 건 맞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21,000원에서 22,000원 정도 사이에서는 일단은 물량을 좀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한 25% 되면요. 한 10에서 15% 정도는 매도를 하시고요. 나머지 물량만 가져가세요. 왜냐하면 바닥부터 반등한 거 무시할 수 없거든요. 아시겠죠? 좋아요. 다음 종목. 스페코입니다. 스페코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그렇게 화려한 주식은 아닌데 보면 잔잔하게 계속 꾸준하게 올라와요. 아직까지 흐름을. 이런 경우에는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손절가만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이게 뭐 그냥 뭐 한 번에 어떤 흐름이 바뀌는 흐름들이 나왔으면은 모르겠는데 진짜 보시면 알겠지만 어때요? 차잘차잘 하면서 그냥 우상향이죠. 이런 경우에는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손절 가격만 드릴게요. 이거 손절가요. 이거 4,000 제가 400원 드릴게요. 종가 기준으로 4,400원 깨지면 이거는 손절하시기 바래요. 다음 종목. 한라입니다. 한라 같은 경우에 지금 나오죠. 휙 빠졌다가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8,000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매수가 근처만 오면 매도하세요. 이런 경우에 보면은 뭐 바닥을 형성해서 이제 뭐 수급이 붙어서 막 이렇게 막 해석하고 막 이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매수가 근처까지만 오면은 매도하고 나오시는 걸로 할게요. 다음 종목. 펜엔터입니다. 요즘 엔터테인먼트 다시 움찔움찔 하고 있어요. 근데 펜엔터 같은 경우에 아직은 나쁘지 않아요. 매력적인 부분들이 좀 있긴 있는데 일단은 요번에 지금 다시 움찔움찔 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다시 4,000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4,600원 보이시나요? 요거 깨면 이거는 손절 치시는 게 좋아요. 이거 깨면 이건 물량 쏟아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4,600원을 안 깨면 상관이 없는데요. 4,600원을 깨면 이건 손절 치실 준비하세요. 다음 종목. 이마트입니다. 이번에 그냥 아주 그냥 신세계가 난리가 났죠. 이마트도 그러면서 같이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은 마트 같은 경우에 워낙 많이 빠진 거에 대한 반등이에요. 너무 많이 빠진 거에 대한 반등이고 이마트나 신세계 갖다 붙이는 이야기 봤는데 그거 가지고 이게 상승으로 이제 앞으로 추세를 전환해서 올라간다? 그건 제가 봤을 때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많이 빠진 거에 대해서 뭐 지금 시장 흐름 이런 거에 대해서 반등을 좀 나올 수는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이게 상승으로 이어지는 시작의 초입 구간이다. 그렇게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25만 원 매수가면요. 이거는 그냥 매수가 근처에서 좀만 수익 나면요. 나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종목. 보혜양조입니다. 보혜양조인데요. 보혜양조 같은 경우에 1250원 25%, 1250원 25%인데요. 이 보혜양조 같은 경우에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더 지켜보시는데 여기서 치고 나가는 게 좋습니다. 지금 고점에서 저정인데 그리고 요거는 손절 가격만 드릴게요. 손절 가격인데 이게 1,150원 정도를 손절 가격으로 보실게요. 그리고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제가
예,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제가 잠깐 끝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아까 특히나 오늘 미국 시장이 많이 밀려서 여러분들이 걱정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거래소고요. 이게 코스닥이에요. 이게 코스닥인데 시장의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장이 이러는 과정 중에 항상 이랬던 얘기들이 있어요. 올라갈 때 항상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요. 더 올라간다고 흥분하다가 이렇게 빠졌을 때는 시장 더 빠진다. 1200 간다. 1100 간다. 그리고 또 올라가잖아요. 그럼 또 새로운 시장에 출현 3000 간다. 그러다가 또 빠지잖아요. 그럼 또 1500 간다. 항상 시장은 제가 아까도 그랬지만 그 말 반복해서 바뀐 적이 없어요. 무슨 소리냐? 갈 땐 더 갈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추세가 무너지는 이런 건 아니지만 갈 때 흥분해서 더 무조건 고고를 외치지 말자고요. 더 가더라도 조정 얼마든지 시장 볼 때 보세요. 세상에 어떤 시장이 그냥 간 시장이 있어요? 없어요. 다 조정 거치고 갔어요. 그냥 계속 자로되고 그건 우리의 바람이에요. 세상에 어떤 시장도 우리 바람대로 된 시장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올라가다가 조정 나왔습니다. 조정 나오고 그리고 나서 다시 갔지 가더라도 계속 이대로 주구장창 6개월, 1년 이렇게 올라간 시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혹시라도 조정이 나와서 2000이 깨지든 50이 깨지든 전 모르겠어요. 만약에 조정이 앞으로 나오게 된다. 그럼 또 2000 깨지면 또 다들 방송에서 다 엄살 죽는 소리들 할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나오더라도 그 얘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올라갈 때 흥분하실 필요도 없고요. 빠졌을 때 무슨 다 죽는다 그러는데 진짜 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게 투자자분들이 제일 필요합니다. 지금 형국이. 보니까 다들 흥분해 계세요. 금융장세에서 이제 증권은행주까지 해서 무조건 주식을 다 싣고 있어야 됩니다. 다 이러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런 거는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올라가더라도 그렇게 흥분해 하실 필요 없고요. 빠지더라도 진짜 시장 안 죽어요. 그러니까 빠지면 또 1500, 1200 간다 이런 얘기들 방송에서 하는 그런 말에도 현혹되지 마십시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을 때예요. 올라간다고 흥분할 필요 없고 빠진다고 조정이 혹시 나오게 되면 빠진다고 또 어떻게 그럴 필요도 없고 딱 자기 전략대로 항상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그랬어요. 빠지면 더 빠진다. 올라가면 더 올라간다. 더 올라가긴 조정 나오더만. 빠지긴 올라오더만. 항상 그거에 대한 반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지금은 그런 방송한테 귀 닫으세요. 그리고 과거를 한 번쯤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전략대로 가세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 어떤 조정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버틸서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다른 어떤 날보다 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많았죠. 지금 그렇게 중요한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하여튼 그래요. 이번 주 다음 주에 잘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좋은 얼굴로 뵀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하여튼 저희가 부족하지만 다음 주에 또 강영민 대표 상승통행 나와서요. 거기서 또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좋은 정보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많이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22도, 서울 기준으로 22도까지 올라간대요. 내일은 좀 비가 와서 주춤하지만 이런 거예요. 주식시장 똑같아요. 올라가고 또 주춤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야외 활동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전 이따가 강의를 또 열심히 해야겠네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